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안경이 잘 어울리십니다. 말을 자신 있게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혀가 엉켜가지고.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9348님께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하여 2015년 구남도 등재 때도 등쳐맞고 이번에도 또 일본에 속은 한국. 보자 하니 보자기 호의호의하니 호구가 된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이며 물컵 반잔은 대체 언제 채워지는 건가요? 정부는 이번에 또 어떤 문제 없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을지 이후 제대로 된 조치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방금 이분 말씀에서 딱 하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속은 게 아니고 속아줄 결심을 원래 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요. 네. 속아줄 결심을 이미 다 하고 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더 화가 나는데요. 더 지금. 화가 나죠. 네. 예. 근데 이분보다 더 화가 약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인수님께서는 국민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지쳐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할 일이 없어 싸우고 있는 것인가요? 정책으로 야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오늘 뭐 그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예. 자, 6033님께서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잘 살아가야 하는데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군요.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공포를 네.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예. 오늘 사도광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까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분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도광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예. 기사 하나를 찾아봤는데 모두 1,519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은 747명, 예.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분들이 700분이 넘는 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정말 전국 각지에서 강제로 배를 타고 떠나셨고 그리고 광산에서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치 광산의 작업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일본말 폭파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운이 좋아서 탈출했거나 해방 이후에 살아 돌아와도 후유증으로 정말 가족들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셨고 이들의 삶을 완벽하게 파괴했는데 사실 사도는 결코 아름답거나 추억할 만한 공간이 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아름다운 일본 세계인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근대 산업의 유산이라는 상징으로 이제 사도가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이 좀 오래 걸렸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그렇게 하는 건 뭐 어제 오늘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네. 그거야 뭐 우리가 근데 우리 외교부가 흔쾌히 동의해 준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지금 많은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죠.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관련해서 되게 인상 깊은 글이 있었는데요. 예. 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의 핵심적인 기준은 전체 역사를 보는 것이다. 긍정의 역사뿐 아니라 부정과 반성의 역사까지 온전히 담겨야만 세계인들과 나눌 유산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 예. 이 보편적인 가치가 사도광산에서 그 중요한 건 훼손이 되었다. 예. 피해국이 역사 전쟁에서 지는 것은 모두의 비극이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피해국이 역사 전쟁에서 지려고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것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주말 내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불참을 했었고 일본이 진행한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 끝까지 노역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도광산 부근에서 별도의 추모 행사를 열었었죠.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의 논란은 말씀하신 대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말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오늘 네. 국민의힘 반응이 여기 이제 참석 안 하기로 갑자기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국민들한테 한 말이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키지 않았냐고 절개를. 네. 뭐 그런 식이었던 그런 류의 발언을 한 거예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뭐냐면 네. 속았다고 치고요. 네. 속을 거 다 속고 그때부터 근데 국민들은 저거 안 될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역시 일본은. 맞습니다. 근데 그 예상된 결과물을 받아들고 사도광산 추도식 참석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지킬 걸 지켰다는 식으로 네, 정부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강제 노예란 표현 쏙 빠졌죠. 야스쿠니 심사 참배했던 경력 있는 강요가 참석했죠. 그다음에 뭐 추도사 내용은 하나도 우리 정부랑 합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행사의 과정도 굉장히 기가 막힌 게 행사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맡았고 추도식에 한국 유가족을 초청하면서도 비용은 모두 한국 측이 부담을 하게 말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추도식 한다고 해놓고 비용은 그러니까요. 네 돈 내고 네가 와 이런 이거 거 너무 아니야? 불쾌한 거 아닙니까? 무례하고 명칭도 누굴 참 추모하는지 알 수 없는 그냥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물러 보이냐 하는 걸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거 벌어질 때 오인원 씨랑도 여기 앉아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뭐냐면 겁나는 건 이 정부가 이렇게 굴욕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펴면은 네. 저들은 점점 더 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하다가 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뭐 여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요. 네. 그 일본도 그렇게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관이 일본하고도 싸우는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겁나서 저들이 오히려. 무슨 일을 해도 아마 굽신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벌어지는 일들은 딱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뭘 해도 아무 말도 못할 아무 것이다.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네. 오늘 하루 안 간 거 가지고 우린 지킬 걸 지켰다는 식으로 정부 여당이 원칙을 지켰다. 반응하고 네. 이게 예. 네, 맞습니다. 이 광산 인근 전시물에도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뺐었고 일본 측은 추도사 내용을 전날까지 한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선의를 기대서 우리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 뭐 박진 장관이 얘기했었잖아요. 물 반컵 채우면 채워줄 것이다. 그 물 먹고 지금 튄 느낌이거든요. 물 먹고 튄 게 아니고요. 네. 엎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물을 반잔 우리가 따라 놓으면 홀딱 먹고 또 따라라고 딱 내놓고 그러면 또 내놓고. 따라주고 또 홀딱 먹고 아주 뻔뻔하게. 네. 그런 상황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외교 참사 방금 말씀하신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우리 정부가 일본이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행사 안 하면서 한일 양국 간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 그 제가 아까 그 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지킨 거라고요.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어떤 국민이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분도 정말 한결같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8월에 사도광산 강제성에 대해서 언급이 제대로 없다는 비판 나왔을 때 네. 국회에 출석해서 강제성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도 않았다. 협상 결과 제가 책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무런 해명 없이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정말, 정치권에서는 이제 외교 라인 교체 필요하다. 정말 우리 국민들도 너무너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외교 라인, 인사 라인 교체가 아니라 핸드폰 교체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부터 썼던 휴대폰 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번호 개통했고 전화 번호만 바꾼 게 아니라 기계도 뭐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 바꿨다는 뉴스가 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기존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이거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함부로 폐기 처리했다가는 증거인멸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왜냐하면 것이다. 그 얘기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게요. 거기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거기 맞습니다. 문자, 뭐 심지어 뭐 녹취, 뭐 녹음 네.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걸 무슨 큰일 한 것처럼 네. 핸드폰 바꿨다고 이러면서 옳지 지금 기회해서 없애버리면 네. 어떤 만약 어떤 혐의가 있다면 주요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걱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보존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법이요. 지금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최근 명태균 사건까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두 분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증거인멸은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이죠. 생각됩니다. 걱정인데 네.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요 지금. 예. 아,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 보존하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대통령 부부는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 소통 시스템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 그 차원에서 교체를 했다. 소통 시스템의 변화. 핸드폰을 바꾸는 게 어떻게 소통 시스템이 변화인 거죠?
용산 가셔가지고 예. 그거 이제 도어 스태핑 소통하시겠다고 가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곧 들어갈 세금이 3천억이 넘는다고 예.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 시스템의 변화는 기대해 볼 수 없는 겁니까? 핸드폰을 네.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꾸면 소통 시스템. 뭐 아니 용산이 네.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다. 농담한 겁니다. 네. 예. 소통 시스템 저도 한번 변화시켜 볼까 해서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권 국장님의 소통 시스템. 어쨌든 이 사도광산의 굴욕적인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